249쪽에 94번, 39쪽 94번 문제는 두 번째가 포인트예요.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 거기에다 밑줄 그어주실래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는 이제 처음 하는 거라 개념이라 단계별로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몇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구해라 라고 나오는데 일단 순서대로 좀 풀어봅시다.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항 구하셔야죠. 여기 공차 일반항이 마이너스 4에 하고 첫 번째 항 30 나오려면 플러스 3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했으니까 이거 0보다 작을 때를 구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면 4n이 34보다 커야 돼. n이 8.5 되겠네요. 4분의 34. 그쵸? 그러면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9번째 항부터 A9부터 9번째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요거는. 자 근데 여러분 2번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냐. 내가 이 수열을 조금 다 나열을 해볼게요. 수열의 형태를 보시면 처음에 30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 줄어드는 수열이에요. 4 빠지면 26, 4 빠지면 22, 18, 14, 10, 6,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치? 자 근데 합이 최대가 되는 걸 구하래. 처음부터 더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그냥 30 되는 거고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은 56,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은 78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SN을 쓰는 건데 양수항을 더하면 더할수록 이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합이. 그쵸? 그러면 언제 다시 줄어들겠어요? 음수를 더하는 순간 합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합이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다가 음수를 더하는 순간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서 SN이 최대일 때를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를 구해라 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음수를 더하는 순간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음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자 따라서 무항부터 음수라고 하는 거는 A8까지 더하면 이게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A8이라고 해서 S8이라고 쓸 거예요. S8이 최대가 된다는 거고 그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합공식 쓰는 겁니다. 항의 합의 개수 그리고 첫 번째 30 더하기 8번째 항 2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4 곱하기 32니까 128 이거를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합공식을 바로 찾아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등차 수열의 합은 빠르게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공차의 절반이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n 제곱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에 1 대입했을 때 첫째 항 30 나오려면 플러스 32n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거 2차 함수네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가운데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축을 한번 계산을 하시면 이번에도 n이 8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게 바로 보인다는 거지.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어려운 문제는 이게 정수가 아니라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4분의 13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얘가 3이랑 좀 가깝죠. 이 주변에 있는 자연수 값들 중에서 제일 큰 애가 최대값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애는 자연수만 가능하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주변에 있는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거, 제일 큰 거를 하고 해주셔야 된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3번 봅시다. 처음부터 몇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합공식 쓰시면 돼. 음수가 되는 거. 합이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32n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n에 대한 2차 부등식 푸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고 n으로 묶어서 범위 도와주면 0보다 작거나 16보다 크다. 그래서 10
이제 밑에 문제 푸실 건데 요거는 네, 한번 다 해보세요. 이번엔 반대로 최소가 되는 영어 구하는 겁니다. 많이 어렵겠는데? 어쩔 수 없죠. 이거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걸로 좀. 네. 오늘은 쉬어간다고 하라고. 네. 얘들아 시험 어렵지 않았어? 네. 이제 플러스가 플러스만 그랬네. 공통사만. 아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인가에 시험 봅니다. 이거는 반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공통수학으로 봐야 되니까 네, 잘 봤네요. 공통수학 오늘 시험 받겠네. 범위는 2차 함수까지 볼 거예요. 중간보다 범위까지. 같이 볼까요, 여러분? 공차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는 공차 좀 구해줍시다.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7이라고 나왔고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80이랬으니까 요거 등차 수열의 합. 자, 8개. 맨 앞에 항 마이너스 17. 그리고 맨 마지막 항 요렇게 두 개 짝지어서 더해서 한 개수 곱해주시고 2로 나누시면 되죠. 그럼 요거 4. 양변 4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7 더하기 A8 이렇게 되겠다. 이쪽으로 넘기시면 A의 8이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얘가 이제 A 더하기 7D 이렇게 되는 거지. N-1D. 첫째 항이 여러분 마이너스 17이에요. 첫째 항. 괜찮아요? 그럼 7D가 14. D가 2. 공차이다. 첫째 항 마이너스 17이고. 그럼 이제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죠. 일반항은 2n 하고 여기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7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9 이게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0보다 큰 거 구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n이 2분의 19니까 9.55보다 커야 돼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 항은 10번째 항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양수가 된다 하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몇 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지 구하시오. 이제 좀 구조적으로 보시면 얘가 처음에 음수로 시작해서 항을 조금씩 공차가 2니까 조금씩 이런 식으로 더해 가다가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양수가 돼서 합이 늘어나기 전까지가 최소가 되는 거겠죠. 음수까지. 그래서 음수가 되는 항까지
AN이 0보다 작을 때까지 여기 등호 최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0보다 큰 게 10번째 항까지라고 했으니까 최소인 거는 그러면 S9, 10번째 바로 전까지, 9번째 항까지가 최소 구하라고 했어? 9번째 최소값 안 구해도 되는 거죠? 그냥 9가 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답. 그리고 몇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40이 되는지 구하죠. 이거 그냥 합공식 쓰시면 돼요. 2분의 항의 개수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서는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구하는 것보다 이 공식 쓰는 게 낫겠거든요. 2a 더하기 n-1b, 요 공식에다 대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a 대신에 마이너스 17 넣으면 마이너스 33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d 대신에 2 대입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40이 되는 거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n에 대한 2차 방정식. 괜찮아요? 네.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지우 괜찮니? 네. 예, 그래서 이거 약분해서 가시면 됩니다. 계산 잘했지? n제곱 마이너스 20하고 2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서 n이 20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째 항. 예, 이 등차수열을 합이었어요. 등차수열은 끝났고 등기수열 넘어가기 전에 이제 수열의 합이랑 일반항 사이의 관계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그거 보고 등기수열 가겠습니다. 앞에 지울게요. 여기 제목 그거. 말 그대로 수열의 합은 우리가 보통 기호로 SN이라고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일반항은 AN이라고 나타내는 거.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왜 보냐면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 항만 알려주고 몇 번째 항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밑에 체크 한번 보실래요? 개념 체크. 240쪽 밑에 보시면 합을 알려주고 첫 번째랑 20번째 한 거라고 나와있죠? 두 번째도 2번도 합을 알려주고 일반 한 거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 간단합니다. 요 합을 통해서 내가 AN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합 전체에서 여기 첫 번째 항부터 n-1까지를 전부 다 없애버리면 AN만 남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이걸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위식을 다 하시는데 빼시면 SN-SN-1은 여기 전부 다 날라가고 AN만 남는다. 이게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앞에 있는 것까지 싹 날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밑에 첨자는 0이 될 수 없지. 항상 1 이상의 자연수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 n이 1이라면 S1-S0이 돼버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되거든. 그래서 이 공식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내냐? 첫 번째 항을 알고 싶으면 그냥 이 합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돼. S1이 무슨 뜻이냐? S1이 그냥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S1이 A1이 되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합끼리 빼셔도 첫 번째 항은 반드시 합에다가 1을 대입해서 구해주신다. 그래서 이 두 줄을 세트로 좀 외워주시면 돼요. 합과 일반 사이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두 줄 쓸 수 있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항은 합끼리 빼는 거고 첫 번째 항은 합에다가 첫 번째 넣는 거다. 1 넣는 거다.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A하고 A2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그냥 S1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다 1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 1-2니까 첫째 항은 -1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근데 이제 A20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일반항이 뭐라고 했냐면 저기서 Sn-Sn-1 이렇게 빼면 되는 거라 했으니까 Sn은 이거 n제곱 마이너스 2n 그리고 Sn-1은 n 대신에 n-1 대입한 거 n-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n-1 이렇게 이걸 정리하시면 나오겠죠. 괜찮아요? 귀찮지? 되게 귀찮지 않아요? 이거 정리해서 빼기가?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야. 이게 무슨 수열이라 했죠?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합이 이렇게 나온다 했었지. n에 대한 2차식. 그러니까 n에 대한 2차식으로 합이 나오니까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첫째 항 개수의 2배라고 했으니까 최고차 항 개수의 2배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2가 되는 거고 첫째 항은 여기에다 1 대입하면 되니까 첫째 항이 -1이 되는 거고 상수항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일반항 찾아주시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2n 하고 1 대입했을 때 첫째 항 -1 나오려면 -3 이렇게 구해내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합 2차식으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찾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공차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2차항 개수의 2배가 항상 공차가 돼요. 개수. 됐죠? 그래서 이제 A20 같은 경우는 여기에 20 대입해서 37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을 찾는 게 아니라 A20을 찾는 거면 여러분 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20번째 항까지, 20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19번째 항까지의 합을 다 빼고라도 남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20의 제곱 빼기 40, 19의 제곱 빼기 38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2번은 좀 문제가 있다. 2번 풀고 뒤로 넘어갈게요. 얘도 지금 구조를 보니까 n에 대한 2차식이라서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몇이냐면 공차가 -4가 될 거고 첫째 항은 이제 여기에다 1 대입한 게 첫째 항이 될 건데 문제가 얘입니다.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둘째 항부터 A2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했거든요. A2부터 등차 수열. 그래서 이건 일반항 구할 때 아까처럼 그냥 바로바로 구하시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항도 특히. 자, 우리 첫 번째 항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원래대로 S에다가 1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1 들어가면 -2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첫째 항 2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일반항을 조금 조심해서 Sn-Sn-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서술하라고 했을 땐 그냥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근데 잠시만요. 요거 한번 구해보실래요, 여러분? 거기 좀 가리고 그냥 노가다긴 하지만 한번 해봐요. 이거 직접 해보세요. n 대신에 n-1 다 대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밑에도 써 있고. 근데 이것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아 근데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1 나오죠. 근데 이거의 첫째 항은 1이 아니라 2죠. 그래서 이거 답 쓸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AN은 마이너스 4N 더하기 5인데 이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고 A1은 2다 라고 이런 식으로 따로 써주셔야 됩니다. 두 줄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등차 수열인데 뒤에 상수항 이렇게 있으면 좀 조심해서 두 줄로 나눠서 써야겠다. 이걸 미리 조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거 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항 찾을 때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요거를 써놓으십시오. 여기서 일반항 찾을 때 상수항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일반항 찾아주시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것처럼 찾아버리라는 거예요. 자. 뒤에 더하기 1 이렇게 붙었어. 그냥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항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항은 1 대입하면 1 이렇게 될 거고 공차가 2차 항의 2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냥 이거 두 개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어. 마이너스 4n 첫 번째 항이 1이면 플러스 5 여기서 방금 계산 엄청 복잡하게 한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빠르게 푸실 때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예, 이제 되셨으면 95번으로 갑시다. 241쪽 95번. 예, 95번 문제 보시면 SN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겠다.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30이라고 돼 있으니까 S5가 30인 거지. 그럼 여기에 5를 대입을 하시면 5n 제곱 마이너스 4, 5, 20. 아? 5를 왜 저기다 대입해? 여기 n에다 5를 대입하시면 25a 마이너스 4, 5, 20. 이렇게 하면 a가 뭔지 나오겠다. 25a가 50되니까 a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꿔서 쓰면 이거 이제 보이죠? 공차가 몇이냐? 저 앞에 2배 4가 공차가 되겠고요. 첫째 항이 몇이냐면 여기에 1 대입한 2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가 첫째 항이 되겠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일반항 바로 찾아주시면 4n 여기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요 풀이 없으니까 거기다 써둘래요? 요것만 써두시면 돼요. 요것만. 아마 거기서는 직접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예, 다 쓰신 분들은 한번 95-1번 해봅시다. 1번 해보세요. 이것도 합에서 바로 일반항 공식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5면 아니 마이너스 1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네. 아 그렇구나. 이건 마이너스. 네 여러분 11이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 학과 일반 사회 관계였고요. 우리 등차 수열 배워서 그냥 등차 수열만 나온 거고 나중에 다양한 수열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등차 수열은 끝. 이제 등비 수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등비 수열 일반항 정도만 볼 건데요. 등차 수열이 이름 그대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비율이 일정한 수열. 이웃하는 함끼리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라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이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차가 일정했었는데 얘는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A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뭐 R,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2라고 하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곱해서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 다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8 다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16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웃하는 함끼리의 비가 일정하다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로 일정하고 마이너스 4분의 8이 마이너스 2로 일정하고 그때 요 비율 있죠? 요 비를 공통된 비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했던 거 대신 이제 공통된 비율 공비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 이제 common ratio라고 합니다. 우리 비율이 ratio잖아요. 그래서 보통 R로 많이 나타나요. 얘를. 자 그럼 이것도 일반항 한번 뽑아보자. n번째 항. 첫 번째 항은 항상 우리가 A라고 많이 쓴다. 자 그럼 두 번째 항은 여기에다 R 한 번 곱한 거고 여기 A. 세 번째 항은 R을 여기에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지수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네 번째 항은 여기에 한 번 더 R을 곱한 거니까 지수가 또 이렇게 늘어나겠죠. 보이시나요? n번째 항이 A, R에 지금 지수가 다 밑에 천자보다 하나씩 작기 때문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암기. 우리 등비수열 일반항 암기했듯이 등차수열 일반항 암기했듯이 등비수열 일반항도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비슷하지 않니? A 첫 번째 항 더하기 n-1 n-1, n-1이 전부 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거기 중간에 관계식 나와 있는 거는 뭐 이겁니다. n번째 항에다가 어떤 공비를 곱해서 그 다음 항 n 더하기 1번째 항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 중간에 박스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거. 그래서 a n 더하기 1이 r 곱하기 a n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양변을 a n으로 나눠주시면 이게 r이라고 돼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이웃한 항끼리의 비라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n하고 n 더하기 1이니까 n번째하고 바로 옆에 있는 항끼리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웃한 항끼리. 그렇습니다. 네, 등차수열에서 이걸 안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등차수열 복습을 해보자면 등차수열은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이렇게 됐던 거고요. 디퍼런스, 커먼 디퍼런스 공차. 그리고 얘를 넘기시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을 때 항상 일정한 상수 공차로 일정한 수가 나온다. 이것도 이제 등비수열의 표현, 등차수열의 표현 방법이 되는 거. 괜찮죠? 네, 복습. 그래서 이게 끝이야. 일반항만 배우면 됐던 거라서 249쪽이 일반항 봤고요. 그래서 우리 바로 문제 풀러 한번 가봅시다. 251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등차수열은 장치가 좀 많았잖아요. 이런 공식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고 등차수열의 합도 맨 앞 맨 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적 위치 같은 애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공식이 되게 많았는데
등비수열은 등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런 공식이. 곱셈 공식만 잘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냥 다 일반 공식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96번 보시면 세 번째 항이 12, 3항이 12고 6항이 96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다 공식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세 번째 항 A, R 제곱 이렇게. 그리고 여섯 번째 A, R 6-1 5지. 그냥 이렇게 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그 아래 거 나누기 위에 거 하시면 A 날라가고 아래 세제곱만 남겠죠? 아래 세제곱이 96 나누기 12에서 8 되는 거니까 R이 2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다시 대입하시면 4A가 10이라는 A가 3 이렇게 돼요. 간단하죠? 훨씬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도 아까 내가 썼다 지웠던 공식이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요거 써두시면 좋을 거예요. 옆에다 얘 좀 써주세요. 요렇게. 파란색은 안 쓰셔도 됩니다. 등차수열에서는 밑에 있는 첨차끼리 빼서 공차 몇 배인지 했었는데 등비수열은 당연히 나눠야겠죠. 비율이 같은 거니까 당연히 나눠야지. 그랬을 때 이 차이가 밑에 어머 이거 밑에 써야 된다. 잠깐만 지수에 sorry. 요 밑에 첨자의 차이가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여기다 바로 적용해 보시면 여기 A3하고 A6에다 바로 적용해 보시면 A3분의 A의 6이 밑에 첨자끼리 뺀 거 아래 세제곱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칸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 세제곱이 8이다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냥 공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96-1번 한번 해볼게요. 뭐 3000보다 커지는 건 그냥 하시면 되니까 밑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96-1번 등기수열은 최대한 공통 인수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공식 이용해서 일반 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다 일반인 것 같은데 AR의 N제곱
쉽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모 나눠 보내주시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아니 이거분의 이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요거분의 요거. 그럼 A 없어질 거고 1 더하기 R 전부 없어질 거니까 R의 세제곱이 요거 나누기 요거 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이 3이 나올 거고 4A가 10이라서 A도 3이 나올 거고 일반항 A 곱하기 R의 n-1 제곱. 그래서 지수법칙으로 3의 n제곱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냥 최대한 묶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곱셈 공식 인수분해해서 나오는 거 나오니까 그런 것만 잘 하시면 이 파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옆쪽으로 가겠습니다. 97번. 97번에 5, 80 사이에 세 양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라고 나왔죠. 이 양수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양수라는 의미에다가 공비가 0보다 크다라고 써주시래요. 아까 내가 예시로 들었던 공비가 마이너스 2였던 수열 기억나세요? 그거 2,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부호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바뀌었었죠? 이게 전부 다 양수이려면 연속한 수가 전부 다 양수이려면 공비가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세로 수열 만들어. 이거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요게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A, R의 n-1 제곱 4제곱이다. 그러면 A가 지금 5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R의 4제곱이 80 이렇게 되는 거고 R의 4제곱이 16이니까 R이 양수라서 2 나오겠네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전부 다 더하는 거죠. 공비가 2라는 얘기는 여기서 2 곱해서 다음 항 10에서 2 곱해서 다음 항 그리고 또 여기다 2 곱해서 다음 항 이렇게 만든다는 거니까 싹 더해주시면 70이 가능해요. 어렵지 않죠? 자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인다. 97-1번 해볼게요. 97-1번. 나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 양수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98번.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문제 풀었는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고 하면 가운데 항을 A라고 놔야 됐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앞에는 공차 빼주고 그 다음 항 뒤에 있는 거 공차 더해주고 이렇게 세 개를 놓으라고 했었는데 등비 수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가운데 있는 걸 A라고 놨을 때 앞에 있는 거는 공비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분수 생겨서 되게 불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면 그냥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시는 게 편하다.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두 번째 수는 공비 곱해서 AR. 마지막 수는 공비 한 번 더 곱해서 AR 제곱. 이렇게 세 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고 풀면 끝납니다. 세 실수의 합이 21이다. 이렇게 세 개 더해서 21이라고. 이렇게 세 개 더해서 21이고, 이렇게 세 개 곱한 게 216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세 개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곱하면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가운데 있는 항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216이다. 그래서 AR이 6이 나올 겁니다. 세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6 대입하시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R분의 6이라고 쓰시면 돼요. R분의 6 더하기 6 더하기 요거 이제 AR 곱하기 R이니까 6 곱하기 R. 이게 21. 여기서 이제 양변에 R 곱해서 R에 대한 2차 방정식 푸시는 거죠. 괜찮아요? 자, R 곱하겠습니다. 6 이렇게 되니까 저쪽으로 다 넘겨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5 맞지? 아 여기 아래 안 곱했다. 저런 이렇게. 그래서 이제 3으로 나누시고 인수분해 하시면 여기 2, 1, 1이 마이너스 되니까 2 또는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들아 이게 가운데가 지금 6이었거든. 가운데가 6이고 R이 2라고 하면 이쪽이 10이고 여기는 2로 나눠서 3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2분의 1이라고 하면 가운데 6일 때 이쪽이 3이고 이쪽 2로 2분의 1로 나눠서 12 이렇게 되는 거라 결국 똑같은 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괜찮나요? 그냥 맨 앞에 있는 항 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 중간에 강조했던 요거 있죠? 이렇게 세 개를 곱했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의 세제곱이 된다. 우리가 곧 배울 등비 중항이라고 합니다.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 중항이라고 해요.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예, 그럼 이제 98-1번 한번 풀어봅시다. 98-1번. 이게 8을
2, 8, 32 이렇게 3개 나올 겁니다. 오케이. 오늘 등비중앙 전까지 해야겠다. 활용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미적분만 들어갈게요. 요 활용. 여러분 이제 이과 가실 분들은 미적분 1하고 미적분 2를 하게 될 거잖아요. 미적분 2에서 등비수열이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극한이랑 연결이 돼서. 요게 이제 미적분 2에서 잘 나오는 응용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처음에 길이가 30인 선분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 요걸 3등분 해가지고 한 개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도 요 남아있는 애들 중에 각각을 3등분해서 가운데 있는 한 개를 날려버리고 계속해서 3등분해서 가운데 걸 날려버리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13회 반복했을 때 남아있는 모든 선분의 길이의 합이니까 이거 그냥 일반항 쓰시면 되거든요.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지금 1회 시행했을 때 원래 30이었는데 이거를 3등분을 했어. 그치? 3등분을 해서 가운데 걸 날렸으니까 남아있는 건 3분의 2만큼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제 2회 시행에서는 1회 남은 거를 3등분해서 2개만 남기고 여기로 3등분해서 2개만 남기게 되는 거니까 역시 방금 구한 1회 시행에서 3등분 한 거 중에 2개만 이제 각각 남기게 되는 거. 이해되세요? 양쪽 다 3분의 2, 3분의 2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이지 30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저 회차랑 여기 있는 지수랑만 맞춰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1회 때 지수 1, 2회 때 지수 2 이렇게 되니까 지수랑 똑같네. 그러면 13회 때는 30 곱하기 지수 3분의 2의 13제곱 이렇게 남게 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 너무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3의 10승은 모르니까. 그러면 99-2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99-2번.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 몇 등분 중에 몇 개가 남아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변 길이 10인 정삼각형이니까 넓이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제곱. 그래서 원래 넓이가 25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시행. 요 시행에서 25 루트 3을 4등분을 하고 그 중에 3개를 남겼다. 그 넓이가 4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2회 시행에서는 1회 때 남은 게 여기일 거예요. 요렇게 3개 쬐깐하게 남았는데 각각을 전부 4등분을 해서 3개를 남겼으니까 전부 4분의 3만큼 이렇게 남았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도 지수랑 똑같이 맞았으니까 25 루트 3 곱하기 10을 지수로 올리셔서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네, 다들 잘하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활용까지만 하고 등비 중앙하고 학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48분부터 미적분 들어갈게요.